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근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녀입니다. 샵을 운영한 지는 7년이 되어 가네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서비스도 좋아서 고객님들께서 스스로 홍보를 잘 해주시는 덕분에 가게는 예약이 일주일 정도는 늘 꽉 차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객도 늘어난 만큼 저 혼자 하기는 버거워서 직원도 2명을 더 뽑았어요. 최근에 남성분들께서도 왁싱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1명은 남자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남성 고객님들께서도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이 편하게 오셨으면 해서요. 남자 직원을 고용한 뒤로는 남성 고객님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직원 말로는 오시는 남성 고객님들마다 남자가 왁싱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 이곳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 후로는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졌고요. 남자 직원을 뽑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객님들 예약 문의를 받으며 샵에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 예정이었던 남자 직원이 가벼운 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걱정이 되어 괜찮은 거냐고 물으니 걱정 말라며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라 아마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자 직원과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샵 문이 열리고 남성 고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오늘 그 남자 직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예약하신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부랴부랴 고객님께 예약하신 남자 직원이 사고로 인해 일을 못 나오게 되었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고객님께서는 자기는 괜찮으니 그 남자 직원의 무탈을 빌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그 남자 직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그대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쭈시더라고요. 저도 예약이 없던 터라 제가 그 남자 고객님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성 고객의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이라 그런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준비가 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시덥지 않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왁싱을 진행했어요. 신음소리 한번 크게 안 내시고 잘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그곳이 고개를 들더군요. 왁싱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미 경험했던지라 아, 또 그러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민망해하면 고객님들께서 더 민망해 하시니까 더더욱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나 싶었지만 제가 모른 척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봤었나 봐요. 고객님께서 헛기침을 하시는 바람에 허겁지겁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방을 나오고 데스크에서 고객님을 기다리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천천히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조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왁싱을 끝내고 남자 고객님께서는 만족스럽게 나가셨어요. 그 후 남자 직원도 건강하게 돌아오고 모든 게 다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해야 하는 직원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도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 직원을 일찍 들여보내고 제가 대신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마감 시간대에 예약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문을 일찍 닫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샵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하니 그때 그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얇은 흰 티에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 어깨가 이렇게 넓었었나 싶을 정도로 몸이 좋은 게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꽤나 귀여웠어요.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스케줄이 확실하지 않아서 예약을 못했다가 지나가는 길에 마침 열려있길래 들어왔다면서 혹시 예약을 하지 않고도 왁싱이 가능한지 여쭈시더라고요. 샵 닫기 전까지 아직 시간도 넉넉히 남았고 있던 예약도 취소가 되었던지라 고객님께서는 운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며 고객님을 방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제 취향인 것도 있고 이미 한번 본 적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 후로는 갑자기 의식이 되더라고요. 긴장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며 왁싱을 하는데 역시나 그놈이 또 슬슬 고개를 들더군요. 그래서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자 고객님께서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대답이 만족스러워서 웃는데 사실 방금 소개팅을 하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아프게 하자 살짝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말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소개팅녀가 꽤 마음에 들었다며 잘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작업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놀란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작업하느냐 묻고 있던 머리를 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고객님 위로 올라갔어요. 고객님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능숙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아무도 없는 샵에서 단둘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별말 없이 떠났어요. 저는 고객님의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그 마감 시간대에 그가 또 나타났어요. 저는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고는 있던 직원을 그냥 퇴근시켜 버렸어요. 그는 직원이 나가자마자 달려들더군요. 이번엔 그냥 데스크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주 그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항상 제가 마감을 하며 그를 위해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 지 3달이 채 안 되었을 때부터 그가 연락도 하지 않고 안 나오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벌써 지겨워졌나 싶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원들 커피를 사느냐 좀 늦어서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가게 근처에서 어린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를 봤어요. 그 소개팅녀랑 아마 잘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후로는 그는 샵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히 진지한 감정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지난주에 다른 남성 고객님 왁싱을 해드리다가 그가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저는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여자를 만나 연애하기엔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낸 남자입니다. 그랬던 저에게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소위 마당발이었던 친구가 여행을 계획하였고 그 여행을 같이 갔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친구의 아는 동생이었습니다. 여행 가는 날 아침에 처음 보았고 그 순간부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이 끝나고 저는 여행을 계획했던 마당발 친구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와 진지하게 만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마당발 친구는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준다고 하였고, 저와 그 여자가 사는 곳이 거리가 있었기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마당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 말고도 그날 같이 놀려갔던 다른 남자친구들도 그 여자를 좋아한다며 소개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를 포함해서 3명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친한 친구 사이인데 누구만 해줄 수도 없고 전부 다 해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4명이 모두 모여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마당발 친구는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3명이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도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같이 여행을 다녀왔지만 그 여자의 연락처는 마당발 친구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여자가 놀려온다고 하면서 같이 여행 갔던 사람들 중에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는 등 나름 신경을 쓰고 나갔습니다. 역시나 그 2명의 친구들도 나왔습니다. 멋부리고 나온 저희 3명을 보며 마당발 친구가 깊은 한숨을 쉬긴 했지만 가볍게 무시하고 오늘은 꼭 그 여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술자리는 이어졌지만 결국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인지 용기가 부족했던 것인지 저는 연락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기다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친구와 사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한동안은 어색한 기운이 흐르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잊고 예전처럼 다시 잘 지냈습니다. 그 여자와 사귀었던 친구는 장거리 주말 연애이기에 그 여자와 같이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친구와 그 여자는 결혼을 하였고 신혼집을 제 오피스텔 근처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보게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유독 술을 좋아하지만 주량이 약해서 제가 데려다 주는 경우도 많았고 제 오피스텔에서 먹다가 인사불성이 돼서 친구 아내가 데리러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친구네가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에는 둘 다 저한테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답답하다며 술 한잔 먹자고 연락이 왔었고 특히나 친구 아내는 지방에 살다가 결혼하면서 이사 왔기에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남편 이외에 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아내는 저한테 전화해서 온갖 넋두리를 하였습니다. 집에만 있었던 게 힘들었는지 친구 아내도 언젠가부터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쯤부터인지 친구 부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 시작했고 권태기가 온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결혼을 잘 못한 것 같다며 이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친구는 회사에 지방으로 발령을 신청하였고 그렇게 갑자기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권태기의 감정을 서로 수습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가 되어서도 싸움을 빈번히 일어났고 결국 주말인데도 친구는 집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친구는 아내 걱정은 되었는지 저한테 연락해서는 가끔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근처 지나갈 때 불 켜져 있는지 본다고도 하였고 너네 부부 싸우는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생사확인은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번 전화해서 귀찮게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며 식사 대접하겠다고 놀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친구 올라오면 가겠다고 하였더니 요번 주도 싸워서 아마 주말에 안 올 것 같다며 주말에 시간 되면 밥 먹으려 오라고 하였습니다. 주말에 간단하게 과일과 케이크를 사서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부부싸움 이야기를 쭉 들어주었고 친구 욕하는 것도 같이 편도 들어주었습니다. 친구 아내가 흥분했던 것인지
맥주 한잔 하자며 가져왔고 그렇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부부싸움 이야기만 들어주다가 제 이야기를 물으니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는 대로 솔직하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좋아했었던 사실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먼저 용기를 내서 말을 해줬다면 절대 제 친구랑 결혼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맨날 싸우고 사는 게 제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술기운에 미쳤던 것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저한테도 기회를 줄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친구 아내는 입맞춤으로 대답을 하였고 결국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친구 아내는 평일에는 저와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친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가 안 오는 주말에는 당연히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저한테 친구 아내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지만 전 평소와 동일하다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친구도 다시 서울로 근무지를 옮기려고 하는 것 같고 게다가 아기를 갖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 아내는 이미 친구한테서 마음이 다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며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아기를 미루는 것도 한계 다다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친구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친구 아내와 떳떳하게 만남을 이어나가는 것이 맞는 거겠죠? 아니면 친구와 20년이 넘는 우정인데 친구 아내와 그냥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미혼율이 급속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30대 초반 여성의 약 3명 중 1명, 30대 후반 여성 4명 중 1명이 미혼이라는 결과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만나야 하는데 노처녀 대부분이 괜찮은 남자 만나기가 힘들다고 대답하는 여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애와는 달리 결혼 상대에게는 까탈스럽게도 바라는 게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직업, 경제력, 외모 소위 말하는 스펙 좋은 남자를 선택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원하는 스펙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여성이 노처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당신이라는 여자가 노처녀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20대 여자들은 말한다. 나는 노처녀가 될 확률은 절대 없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미 결혼 정년기를 넘긴 여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찌질한 남자 만날 바야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정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가요? 당신이라는 여자는 절대로 노처녀가 되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하지만 노처녀가 되는 여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 커트라인이 존재하는 여자야. 지인 중에서 결혼정보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몇 개월 전에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그 지인분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꼭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여자들 보면 답답하다라는 것이다. 저는 제가 강남 사니까 남자도 강남 사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요. 저는 키가 165cm니까 최소한 남자 키는 180cm가 넘어야 되고요. 저는 이대 나왔으니까 최소한 남자가 스가대학은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조건부터 이야기를 하는 여자들이 있다. 물론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런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여자들. 거기다가 자기가 정해놓은 남자의 기준에 한 가지라도 모자라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에게 막말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했다. 너는 그럼 얼마나 완벽하냐? 그리고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선호하는
남자들이라는 것이 문제다. 180cm의 키에 훈남 이미지의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그런 남자가 당신이라는 여자의 조건을 보고 이 남자도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기 싫어한다라는 것이 문제다. 여자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의 남자들도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여자들을 찾는다. 예전에는 얼굴만 이쁘고 몸매 괜찮고 나이 괜찮으면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보고 결혼을 선택하는 바보 같은 남자들은 거의 없다. 최소한 남자가 연봉 5천이면 여자 연봉 3천은 넘어야 되는 수준을 찾고 남자가 스카이대학 나왔으면 여자도 최소한 서울에서 이름 있는 대학 정도는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인 줄 알겠는가? 그런데 당신 주제도 모르고 당신의 현실도 모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남자가 오겠는가? 난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이다. 아무리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여자고 아무리 신데렐라를 꿈꾸는 것이 여자라고 해도 자기가 처한 현실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엔 눈을 낮추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눈이 높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안다. 자기 스스로 남자에 대한 커트라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안다. 하지만 막상 남자랑 부딪히게 되면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온갖 핑계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괴롭힌다. 남자 소개시켜줘라. 외롭다. 눈치도 없이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지만 그런다고 주변 사람들이 소개팅 시켜주고 싶을까? 뻔히 이 남자는 이 사람한테 안 되라고 답 나오는 여자를 미쳤다고 해주겠는가? 그리고 그런 분들 주변의 절친이나 베프 중에서 꼭 비슷한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 여자 나이가 30대 넘어가면서 하나 둘씩 시집을 가고 친구들이 사라지면서 외로움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서 하는 여자들도 보았다. 친구들을 보면 썩 결혼이 나쁜 것 같지도 않고 행복해하는 것 보니 결혼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여자분들 많아요. 그런데 당신이 결혼을 못하고 결정적으로 노처녀로 전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베프나 절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로서로 주말마다 만나면서 호스트바 놀러 가거나 벌가서 술 한잔 먹거나 같이 쇼핑하거나 맛집 놀러 다니고 둘이서 여행도 다닌다. 같이 그렇게 늙어간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외로움도 잊은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나이엔 더욱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없으니 포기한 건 아닌가요? 그러면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만나는 거야 하며 쿨한 척하는 건 아닙니까? 남자친구가 없은 지 언 2년이 넘어가도 남자를 만들 생각도 이젠 없습니다. 왜? 함께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외롭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여자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남자라는 남자 욕은 다 하고 다닌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자기들이 결혼 안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축복받은 여자들이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남자랑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남자들만 있을 것 같은가요? 주변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여자들도 있지 않는가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한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들어도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느껴도 모른 척으로 일관합니다. 그러한 여성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는 배신하게 되어 있다. 우리들의 영원한 골드미스를 위해서 건배를 하든 서약을 하든 피로 충성맹세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나중에 눈 뒤집히는 남자 만나면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난리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결혼 안 하고 남은 당신은 무엇이 되는가? 우리 영원히 함께 결혼하지 말자라고 약속했잖아, 물어내. 이렇게 말할 것인가요? 여자들이나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급해지면 우정보다 사랑을 더 찾더란 겁니다.
남자라는 존재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노처녀로 전락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자를 못 믿는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여자들은 30대 초반에 남자한테 속아서 남자한테 당해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 확신이 들었는데 그 남자한테 처절하게 뒤통수를 맞은 케이스들이 앞으로는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이럽니다. 하지만 이런 여자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세상의 대부분 여자들이 당신과 비슷하게 남자한테 농락당한 적이 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당신만 그런 상처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고 똑같은 상처를 받았던 여자들은 그 과거를 과감하게 벗어 던졌고요. 왜 그런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늑대일 수는 없고, 다 바람둥이일 수는 없고, 다 나쁜 남자일 수는 없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자들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남자에 대한 문을 닫아버리면 좋은 남자, 괜찮은 남자 못 만나요.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계속 찾아다녀야 어떠한 남자가 좋은 남자인 줄, 어떠한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 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죽고 못 살아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하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때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이런 기억은 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사랑이 열병처럼 퍼져서 마음 한구석에 남기고 싶은 사람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이미 그 사랑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당신만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떠날 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죽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병도 들 것입니다. 그때 당신 두 손을 꼭 잡아주고 당신을 위해서 병간호를 해줄 사람. 그때도 당신의 부모님이 해줄 것 같은가요? 부모님은 당신보다 일찍 돌아가십니다. 당신 친구들이 해줄 것 같은가요? 당신의 언니나 오빠, 동생들이 해줄 것 같은가요?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당신 곁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